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아미주입니다. SOXL은 전 고점 대비해서 65%, 그리고 SOXX의 경우는 25% 하락하면서 2012년 내내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기준에서 SOXX와 SOXL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부분은 SOXX와 SOXL이 트래킹하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주식을 트래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비싼지 싼지에 따라서 오늘날의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은지 또는 다운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XX의 탑 10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벨, KLA,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입니다. SOXL을 볼까요? SOXL 또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게 SOXX는 이러한 기업들을 트래킹하는 일반 ETF입니다만 SOXL의 경우는 이러한 기업들의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SOXX가 25% 하락했고 SOXL의 경우는 65%나 하락한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오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을 확인해야 되는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부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시간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5% 이상의 비중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의 비중을 둔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가장 먼저 SOXL과 SOXX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42.18입니다. PE 멀티플이 42.18이라는 것은 적어도 피터 린치의 밸류에이션 모델 퍼스펙티브에 따라 본다면 앞으로의 EPS 성장률은 42.18%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라는 타임프레임 속에서 바라본다면 엔비디아가 보여준 평균 EPS 성장률은 39% 정도이며 5년이라는 타임프레임 속에서 바라본다고 해도 EPS 성장률은 39%로 과거 50에서 70의 PE 멀티플은 충분히 지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업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오기 힘든 만큼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17%, 그리고 2025년에는 17%의 성장률에 달할 것으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기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나름대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엔비디아가 아직은 어느정도 고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엔비디아의 P 멀티플이 30.56 정도까지 떨어져서 172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도 괜찮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안전하게 투자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펀더멘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수익성인 그로스 마진과 오퍼레이팅 마진, 넷 마진,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마진입니다.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을 다시 매출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 합니다. 그로스 마진 64.93%로 좋은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64.93%는 굉장히 좋은 마진율입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오는 것을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37.31%는 실제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 마진은 순이익률이고요. 순이익률 또한 영업이익률에 뒤처지지 않으며 36%로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를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라 하는데요. 30.21% 또한 매출액 대비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30%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성 전체 지표를 봤을 때 훌륭한 지표를 갖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이렇게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성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이렇게 61.4%로 정말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ery good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이익 성장률 또한 정말 빠른데요. 125%로 정말 빠르게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정말 성장률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장성의 경우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의 경우는 이렇게 current ratio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current ratio의 경우는 6.65로 이 말인즉슨 갖고 있는 부채보다 에셋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 이상의 경우는 그럴 경우이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는 6.65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Very good입니다. 그리고 shares increasing의 경우는 304.19%로 very bad인데요. 이것의 이유는 엔비디아가 주식을 나누면서 주식의 개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가리키는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재무성을 모두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브로드컴과 AMD, 인텔 그리고 퀄컴까지 모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브로드컴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브로드컴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8.54입니다. 브로드컴의 경우는 적어도 엔비디아보다는 저평가 상태인데요. 물론 그만큼 브로드컴의 EPS 성장률이 과거 엔비디아가 보여주었던 성장률 대비해서 약하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개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나름대로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앞으로인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브로드컴 성장률 예상치를 본다면요. 브로드컴은 2021년에 26.40%, 2022년에 27.35%, 2023년에 8.89%, 그리고 2024년에는 6.87%의 속도로 성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평균 잡아서 본다면은 브로드컴이 앞으로 2024년까지 예상할 수 있는 평균 성장률은 14.37%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 18.54보다는 약간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 8.99%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브로드컴의 경우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르게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금의 성장률까지 감안한다면 브로드컴이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 18.54는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언제가 저평가냐고 물어보신다면 PE 멀티플 15가 가리키는 $535 아래부터는 이제 막 저평가권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저평가라고 해도 주가가 더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때부터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나중에 주가가 업트렌드를 달릴 때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브로드컴의 펀더멘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펀더멘털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와 별 다를 바 없이 좋은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MD입니다. AMD의 경우 지금 약 28 정도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7년 때부터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63%, 49%, 다시 올라 52%등 엄청난 EPS의 CAG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의 GPU 시장이 급성장하고 그와 동시에 인텔의 CPU 시장 점유율까지 앗아가면서 갖게 된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은 그래도 2022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17%, 그리고 2024년에는 11%로 성장률이 약간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성장률은 19%인 것이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AMD 또한 폭락을 거듭하면서 보여주게 된 이러한 28의 PE 멀티플이 엄청 비싼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약 14% 정도 더 하락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저평가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AMD 포지션을 구축한 뒤에 미래에 14%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때 대응을 더하시어 좋은 평단가를 구축해 나간다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지금 9.72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SOXL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본다면은 인텔의 EPS 성장률은 한때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CPU 시장 점유율을 크게 빼앗기면서 성장률이 줄어들었고요. TSMC를 추격하여 파운드리 업체로 재변모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굉장히 크게 늘렸고요. 이로 인해서 EPS와 프리캐시플로우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적었던 2021년의 EPS 성장률 3%에서 2012년은 마이너스 36%, 2023년은 4.89%, 그리고 2014년은 5.22%로 평균 성장률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업이 비록 이렇게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텔의 저평가는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생긴 저평가가 아닌 낮은 성장률에 의거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2025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은 모르겠지만 2025년 이후 만약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진다면 나중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퀄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지금의 제 멀티플은 13.12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 퀄컴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만 해도 퀄컴의 P 멀티플은 약 15에서 17 정도였으며 그때 이후로 퀄컴의 실적은 이렇게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퀄컴의 13.12 멀티플은 퀄컴이 얼마나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게다가 퀄컴의 2021년 EPS 성장률은 103%, 2012년에는 38%, 2023년에는 5.26%, 그리고 2024년에는 3.93%로 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퀄컴의 13.12의 멀티플은 앞으로 2013년 그리고 2024년에 낮은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성장률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퀄컴의 주가는 성장률 대비해서는 과하게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퀄컴이 제값을 받는다면 지금으로부터 30%가 더 올라서 약 177달러 정도까지는 돼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SOXL을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그리고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개 기업 모두 펀더멘털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 순서대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텔과 퀄컴은 저평가 영역이었습니다만 인텔의 경우 약해진 성능률에 따라 반영된 밸류에이션이었고 퀄컴의 경우는 꽤나 저평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SOXL 입장에서 본다면은 모두 훌륭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평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적당한 수량과 함께 앞으로도 대응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고 바라본다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하러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방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